자, 어디 보시느냐? 512번 봅시다. 512번.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했어. ax 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근의 공식을 돌렸는데 근의 공식을 어떻게 돌렸느냐? 두 가지로 돌렸다는 얘기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ac로 돌렸어. 실제로 이렇게 돌리는 애들 있거든. 이렇게 돌리는 애들 있어. 섞어서 막 돌리는 거. 자, 하나 적었고 하나는 2a분의 뭐가 돼?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해를 어떻게 나왔대? 해가 이렇게 계산했었을 때 만족하는 해가 마이너스 2랑 1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단서를 써야 되겠지? 마이너스 2와 1 이거 계산했더니 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누가 마이너스 2였어? 왼쪽, 오른쪽은 뭐야? 1이었겠지. 왜? 얘는 0 이상의 값이니까 더한 게 더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1이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주어진 얘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값으로 좀 바꿀 것이냐,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것이냐. 일단 이까지는 됐죠. 그럼 보세요. 등식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미정계수는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러면 등식이 2개 있으니까 최대한 문자가 몇 개 사라질까? 2개 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2개를 어떻게 사라지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라는 건데, 자, 봐봐.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플러스 있어. 그럼 식끼리 어떻게 해주면 이거 사라져? 더해주면 사라지잖아. 맞죠? 그래서 더해줍니다. 이 식 위에 있는 식 2개 더해보자. 어떻게 되니?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이해되죠?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이게 얼마야? 실제로 이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b가 얼마야? a랑 같겠지. 이까지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해줄 수 있느냐? 곱해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요거. 자, 이번에는 뭘 해줄 수 있느냐? 왜? 식이 그래도 뭔가 계산이 되어서 값이 나와야 되니까 식끼리 곱해봅시다. 곱해봐. 얘랑 얘랑 곱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a 제곱 분의, 됐지?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b 뒤에 2개. 오케이? 그래서 얘는 b제곱 합차할 수 있지. 됐어? 합차 계산이 돼야 돼. 여기 b제곱이야 마이너스 b제곱이야? 이거 합차하면 위에 거 b제곱이야 마이너스 b제곱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x 플러스 y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랑 이거 합차지. 맞아? 이거 뭐지?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호 다른 녀석 하나만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냥 곱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느냐면 b제곱 뒤에 있는 거는 뭐야? 마이너스에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야. 납득하시죠? 이해되죠? 자, 마이너스 b제곱이랑 b제곱이랑 사라지고 플러스 ac 있으니까 aa 약분되고 4a분의 c가 되겠네. 이게 얼마야? 2개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 그럼 c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8a가 되겠죠. 오케이? 얘들아, 이거는 3학년 1학기 때도 나와. 3학년 1학기 때도 나오는 유형이니까 알아두셔야 돼. 아,
근의 공식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 식 조작하는 게 뭐다? 아, 앞으로는 합과 곱을 통해서 식을 좀 정리하자. 그렇게 해놔야 돼. 됐지? 여기 얼마야? a죠.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8a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그리고 이 정도로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약분해주면 되겠지. 어차피 a는 0이 아닐 테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원래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지. 두근의 곱. 됐지? 끝. 그 다음에 볼까? 511번 한번 봅시다. 511번 한번 봅시다. 자, 정혁이와 다은이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그러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정혁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어. 자, 그러면 여기 원래는 ax 플러스 b 이꼴 제로야. 이게 원식이야. 원본이라고 합시다. 그냥 됐어? 원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누구를?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어. 누구? 정혁이는. 정혁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얘를 a'이라 둘게. 됐어? a'의 x가 되고 더하기 b가 되고 앞에 그대로 x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을 때 정혁이가 얻은 근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뭐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뭐지? 이렇게 풀어서 얘가 나왔어. 만족하는 해가. 그러면 내가 원래 식에서 뭘 할 수 있는데? b를 알 수 있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걸 찾아야 되잖아. 잘못 봤잖아. 여기 있는 요 a를 잘못 봐서 a'으로 봤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뭐가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 b가 유지된다라는 얘기는 곱이 유지된다는 얘기랑 동일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따라서 b를 구할 수 있어. b 얼마야? 그렇죠. 제곱하면 되잖아. 켤레끼리의 곱이니까. 오케이? 됐어? 아, 원래는 4 플러스 루트 3i고 뒤에 있는 거는 4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데 뭐야? 제곱해주면 되니까. 제곱입니다. 따라서 얼마 나온다? 19가 나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야 돼? 다 됐어? 자, 그러면 요거 구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다은이는 뭘 잘못 봤다? 상수항을 잘못 봤다. 다은이가 상수항을 잘못 본 거야. x제곱 더하기 뭐는? 1차항은 제대로 봤는데 상수항을 잘못 봐가지고 뭐를? 해를 누구로 구했느냐?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로 봤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어? 뭘 이용해야 돼? 두근의 곱. 맞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a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돼? 2가 될 거니까 풀면 되겠지. 됐지? 뭐 다 구했어요. 그래서 b 값, a 값 각각 구했어. 이해되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원래 2차 방정식 구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끝났고 77페이지 봅시다. 자, 77페이지에 또 봐라, 또 봐. 77페이지에 뭐 해줄까? 뭘 한번 해볼까? 522번만 할까? 522번만 합시다. 522번만. 제일 끝에 있는 거. 됐어? 나머지는 똑같은 패턴으로 풀면 되니까. 자, 522번 봅시다. x제곱이야. 더하기 2x야. 마이너스 6이야. 이거 이꼴 제로야. 딱 기본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해줄 수 있는 건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 또 뭐야? 대입. 또 뭐야? 인수분해. 그 정도까지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뭐야? 기본이 뭐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 또 뭐라고? 뭐라고? 인수분해. 또? 그 다음 뭐라고? 대입. 오케이? 세 개. 세 개야. 이해돼요? 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번째, 대입. 순서야 뭐 상관없지. 그거야 뭐 자기 멋대로 하면 돼. 그날에 따라. 세 번째, 인수분해. 가 누가 된다? 요게 된다. 됐어? 이해되지? 물어볼게. 얼마지? 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으로 이걸 문제를 풀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암산? 하드웨어는 죽인다 진짜. 3 맞나 근데? 찍은 거야? 찍은 거야? 와, 솔직해서 좋다. 야, 그건 진짜 좋은 거야. 솔직하게, 그래. 찍은 거네? 그럼 쳐맞으면 되겠네. 와, 정말. 자, 얼마 나와? 마이너스 6. 어떻게 계산했어? 어디? 누구 대입했는데? 4.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딱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조금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해.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이해되니? 마이너스 2를 대입해. 그거 이해되냐고. 그까지 가야 된다. 나는 그래도 최상위권을 바라본다 라고 했었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밟아야 될 단계야. 다시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 그게 있어야 돼. 이게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어찌 보면. 왜냐하면 매번 여러분들이 이거 풀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데? 4에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베타. 훌륭하지. 뭐 나쁘진 않아. 근데 요것보다 조금 더 이제 발전하고 싶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도 대입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냐?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고. 그럼 여기에 얘랑 얘랑 구조가 거의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대입되면 마 2 마 알파 마 2 마 베타지. 근데 마마로 묶어내서 걔는 상쇄돼서 사라질 거니까 얘랑 똑같겠지.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없을 것 같지? 있다니까. 많습니다. 이런 형태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많아요. 그래서 뭐를 좀 생각을 해주느냐. 앞으로도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자. 왜? 됐어? 이해되지? 찍지 말고 마삼. 됐어? 모르면 질문을 해. 모르면 질문하면 돼. 당연히 여러분들은 배우는 단계니까 질문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쪽팔리지. 내가 이거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바보로 아는 거 아닐까? 아니지.
그냥 봐도 바보들은 있어. 봐도 바보들은 있어. 봐는 바보. 니들도 알잖아. 알잖아. 딱 보면 알지 않나? 다 알 텐데. 임마 바본지 아닌지 알 건데. 이거 좀 멍청한데. 라는 생각을 좀 할 건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잖아. 맞지? 내가 니들을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렇게 묻는다라고 해서 바보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니까. 얘 좀 적극적인데? 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됐지? 자, 끝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려 있어야 돼. 바로바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얘가 그 다음 단계에 뭐라고 돼 있느냐? 거기 봅시다. F 알파가 F 베타랑 같은데 알파 베타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F0가 얼마가 된다? 6이 되는 fx. fx가 뭐야? 2차식이야. 자, 지난 시간에 꽤나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 막 대입해가지고 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얘를 딱 보잖아. 같은 구조의 등식이야. 같은 뭐라고요? 구조의 등식이 등장합니다. 단지 알파와 베타의 차이만 있을 뿐. 오케이?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그렇죠. 방정식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어디 가든 인정을 받아. 얘 좀 하네? 얘 좀 하네? 근데 인정을 못 받는 풀이는 고생은 하지만 이겁니다.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틀렸으니까 인정 당연히 못 받겠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인정 못 받습니다. 이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냥 욕만 얻어먹겠죠. 자, 여기 fx가 누군지 모르니까 fx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두고 난 다음에 여기에 알파를 대입해서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가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방식은 이제 하지 말자고.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남들도 전부 다 이렇게 풀 거니까요.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푸시는 것들보다는 요거 방정식을 만들어서 좀 풀어볼게요. 어떻게? 보이잖아? fx는 마이너스 6. 이 방정식의 해가 누구라고? 진짜 많이 했다. 해가 누구라고? 대답해. 해가 누구냐고. 누구? 이 방정식의 해 누구지? 그렇죠. 알파 베타지. 야, 이게 어려워. 어려울 수 있지. 그래. 어려울 수 있다. 만족하는 요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이 누구냐고. 그게 해잖아. 그럼 여기서 봐봐. 알파 베타로 적혀 있잖아. 맞죠? F 알파가 마이너스 6이고 F 베타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서 x가 알파랑 베타. 오케이? 이게 해잖아. 오케이? 그런데 해가 나오면 이 해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해를 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밑에. 맞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쪽에 한쪽이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fx에 더하기 6을 하는 거야. 됐어? 이 방정식에 또한 얘가 됩니다. 됐니? 근데 얘가 fx 더하기 6이 누가 된다고? 이제 좀 가볼까? 얘가 바로 갈게. 좀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고? 좀 하잖아. 그리고 니들도 이렇게 하지. 바로 됐어?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얘 몇 차식? 2차식. 그럼 여기 2차 만들어졌지. 근데 최고차 개수는 1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준다고. 이까지 이해되나? 됐어? 그러면 야, 얘들아, 몇 자 안 적어도 돼. 좀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안 적습니다. 바로 이렇게 적어요. 그럼 끝났잖아. 왜 끝났는데? 명제분하면 6 나온다. 됐나요?
여기까지 돼? 이해됐어? 0 집어넣으면 6이 나온다. 10입니다. 0 집어넣으면 6 나온다. 마이너스 6a입니다.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야. 끝. 오케이? 됐죠? 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고. 자, 이제 정석 봅시다. 오늘은 10장 들어갑니다. 정석 봅시다. 정석. 정석 펴보시고. 왜? 집에? 그냥 바로 왔어? 9장 10장. 쌤, 책 9장 10장도 좀 9장 10장 그 워크북 네네. 자, 9장 10장에서 뭐 있잖아요. 질문할 거 없어? 19번 없나? 9장에 제일 마지막 문제 다 돼요? 다 돼? 9장에 19번 또 16번 15번 11번 몇 번이었어? 2개였어? 숙제인 줄 몰랐어요. 학교에서 풀어가지고. 오, 시끄러울 뻔했다. 아, 사이다구나. 좀 흘렸네. 여기 있어. 이제 그거 한 문제는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하고 와. 알겠지? 나머지는 하고 가시고. 이 2문제만 냈어, 내가? 2문제만 냈구나. 자, 해봅시다. 몇 번 해볼까? 17번 한번 해볼까? 17번? 17번 봅시다. 연습 17번입니다. 우리가 16번, 17번이 과제였어. 오케이? 16번, 17번 안 돼 있으면 하고 가셔야 돼. 오늘 다 하고 가. 자, 17번에 보면 x제곱이야. 마이너스 2px야. 그 다음 끝에 마이너스 6p가 돼. 그리고 여기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정수다.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는 거고. 자, 정수 p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됐지? 정수근 관련 문제 우리 접근 어떻게 하라 그랬어? 3가지 있었지. 하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하나는 근의 공식. 하나는 판별식이 0 이상. 오케이? 3가지. 기억나? 지난 시간에 필기해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뭐라고? 판별식. 판별식 3번째 할게. 근의 공식. 그래서 이 3가지를 토대로, 근데 특히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뭘 해주셔야 되느냐? 자, 결국 뭐? 적절히 식을 변형합니다. 근데 뭐를 기반으로? 대입하기 수월하도록. 대입이 수월하도록. 오케이? 대입이 수월하도록 식 조작을 한다. 이게 큰 틀이야. 오케이? 이게 큰 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얘는 뭐야?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왜? 정수근은 어차피 실근이니까. 뭐 이게 다야. 이게 다거든.
근데 이제 적절한 식 조작이 너무 이게 난해하면 힘들어지는 거야. 난해하면 힘들어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쉬워지는 거야. 자, 내가 1번과 3번으로 풀어줄 거고 1번과 3번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3-1에서도 걸립니다. 3-1에서도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재잖아. 오케이? 됐지? 그래서 자, 걸리기 때문에 1번, 3번만 위주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 함수 파트로 조금 넘어갑시다. 오케이? 함수 파트로 조금 함수 파트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은데 다른 문제 좀 해야 되겠네. 자, 문제풀이 조금만 더 진행하고 함수 파트로 넘어갈게요. 갑니다. 근거 계수의 관계야. 어떻게 풀었어? 1번으로 풀었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2p야. 납득하시죠?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6p야. 됐니? 여기 왜 는빵을 안 적었니? 는빵 적고. 됐어? 이해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2p를 소거해서 됐지? 알파 베타가 정수다라는 정보를 쓰면 된다라는 얘긴데 알파와 베타가 정수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가정하는 거니까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요렇게 본인이 스스로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베타가 더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두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두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시행착오를 좀 줄인다 이 얘기거든. 요렇게 세부적으로 잘 적어 놓으면 시행착오 좀 줍니다. 집어넣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누누이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식 곱하기 식은 정수 형태로 무조건 변합니다. 얘는 무조건 변합니다. 얘가 어떤 식으로 결국 변한다고? 식 곱하기 식은 정수 형태로 무조건 변합니다. 해볼게요. 이항시켜서 정리해볼게. 자, 암산 좀 해. 알파로 묶어내. 베타 더하기 3이야. 됐어? 뒤에는 베타 더하기 3을 그대로 적는데 마이너스 3베타가 되었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3을 곱해준 채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러면 우변에 9가 추가됐기 때문에 기존에 0이었었던 부분에도 9가 더해져서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3이야. 베타 더하기 3이야. 이게 얼마야? 9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이해되죠? 얘가 더 크거나 같잖아. 됐지? 얘가 더 크거나 같네. 그럼 곱해서 9 되는 게 누구 있겠어요? 1, 9, 3, 3. 됐지? 또 누구 있어?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 음수도 양의 정수 P가 되는구나. 양의 정수 P네. 양의 정수 P야. 이건 뭐 양수네. 그 다음에 이것도 양수니까 이건 음수네. 두 근의 곱이 뭐 저렇게 된다는 얘기네. 하나는 양, 하나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 오케이? 됐지? 왜? 양의 정수 P라 그랬으니까. 가보자. 그럼 둘 다 부호가 일단 다르다는 얘기고 둘 다 부호는 다른데 부호는 달라. 부호는 달라. 근데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가봅시다. 그러면 이쪽이 더 크거나 같으니까 일단 후보를 좀 더 적어봅시다. 누구 있어? 음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있겠지.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느냐 하면 마삼 있겠네. 이제 나머지는 없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3을 이제 다 빼면 되겠지.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3을 다 빼봅시다. 3 빼봐.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6이 되네. 이게 답이네. 맞죠? 왜? 곱은 부호는 달라. 맞죠? 부호는 달라. 그 다음 위에 있는 건 뭐야? 합이 양이니까 절대값이 더 크니까. 자, 얘는 0,0입니다. 택도 없어요. 0,0이면 이게 0이 됩니다. P는 0이 되면 택도 없어. 여기서 이게 답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형태가 만들어질 거니까 넘겨주면 둘 다 음이니까 될 수가 없을 거고 둘 다 음이니까 될 수가 없겠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뭐 적어준다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인데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됩니다. 왜? 위에서 이미 부호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다 됐나요? 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죠. 두근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0이야. P가 얼마? 2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양의 정수. 하나만 더. 세 번째로 요 방식으로 풀어볼 거야. 요 방식으로 풀어볼 겁니다. 자, 자연수라 그랬습니다. 가볼게요. 만족하는 x는 근의 공식 마이너스 b 다시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플러스 6p야. 됐니? 이해되죠? 근의 공식 사용했어요. 근의 공식 사용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부분이 뭐야?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m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이해돼? 왜 m의 제곱이 돼야 되는지 알죠? 오케이? m이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왜? 라고 물어보면은 근호가 제거가 되어야지 정수근이 만들어질 거니까. 오케이? 됐지? 이 식 조작하면 되잖아. p제곱 플러스 6p는 m제곱이야.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져. 얼마 더 해주면 돼? 9. 얼마 더 해주면 돼? 9. 근데 여기 있는 m제곱은 어떻게 돼?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합차 형태로 식 곱하기 식은 숫자가 나올 거니까. m-3의 전체 제곱. m이 왜 나오냐? 왜 그래? 자, 다시 여기는 p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m 제곱이고 이 값이 9가 돼. 그러면 가볼게. p 플러스 3 더하기 m. 아, 괄호 진짜. 그 다음에 p 플러스 3 마이너스 m. 얘가 얼마? 9. 되셨죠? 이해되죠? 갑시다. m은 음하정이야. 따라서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야. 오케이?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야. 이까지 됐지? 이거 됐죠? 더 크거나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 식의 특징은 뭐야? 두 개를 합해보는 거야. 두 개를 합해봐. 얼마? 2p 더하기 6이야. 오케이? 합을 해봤더니 약수 두 개, 9의 약수 두 개인데 될 수 있는 게 뭐야? 홀홀 짝짝 이거밖에 없잖아. 오케이? 근데 이건 뭐 홀홀 짝짝밖에 없을 거니까. 자, 뭐예요? 9일. 됐니? 9일. 그다음 또 누구 있어? 3, 3. 됐니? 됐죠? 요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뭐 이쪽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m 자체에서 뭐 이거밖에 없겠네. 이거 됐지? 됐어?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거 얼마? 하나는 10 나오겠네요. 하나는 6 나오겠네요. 근데 p는 0은 될 수가 없잖아. p는 똑같이 2가 나옵니다. 다 됐어요? 이까지 됐지? 이해되죠? 그래서 다 얘기해줬대. 그래서 뭘 해주셔야 돼? 근의 공식이나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 됐지? 끝. 다 됐나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함수로 넘어갑시다. 함수로 넘어갈 거고 우리가 잠깐만 이거는 뭐 거의 안 했네. 이 부분을 안 했구나. 이 부분을 숙제를 안 냈구나. 맞죠? 숙제를 안 냈으니까 좀 알겠습니다.